앞으로 이제 북한 체제는 약간 이제 변화할 때 이것이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이제 최근에 불안정한 것도 한데 지금 벌써 북한의 정보화가 내부적으로 꽤 진행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정권과 주민들 사이의 신임, 믿음 이 자체가 깨졌다는 것. 그 다음에 군이 자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모순들이 꽤 많이 집적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가 그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97년 2월 달에 중국이가 베이징 요사관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있던 연구소의 소장님이 맨 처음에 갔었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물어본 거지. 앞으로 북한과 김정일 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황장엽 선생이 한참 있다. 글쎄,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놨어요. 이런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북한 사회가 그리고 감시와 통제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이것이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정보는 점점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보정세는 지금은 그 강력한 어떤 의학 기제 때문에 그렇지만 정보화 그다음에 개방화 될수록 이것이 점점 더 바깥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그것이 정권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북한 정권이 그런 점에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제가 보기에는 20% 미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국가는 어딘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돼요. 5년이 걸리든 뭐 10년이 걸리든 통일을 우리 주도로 하고 국제사회는 협력해라. 또 예를 들면은 이 중국의 경우가 중국 연구자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묻습니다. 당신들 통일하고 싶냐? 돈이 있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통일하고 싶냐니까 그래 우리 통일한다. 대신에 중국이 방해하지 말고 좀 도와주라. 도와달라. 또 북한 재경하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그리고 먼저 이거를 중국 지도부에 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흔히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쌀 한 숟가락씩만 전 14억 인민들이 저축을 해도 북한 몇개 살린 자가 되거든요. 그거는 한국이 북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걸 뚜렷하게 중국 정부에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고 그때는 당분간 2, 3년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중국은 저는 모르지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런 협상이랄까 미국의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먼저는 한국이 이런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심을 미국하고 저는 합의를 하고 미국과 한국의 합의된 상황을 가지고 저는 중국하고 또 저렇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통일 우리 김영일 의사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만 그 순서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좀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탈북자들의 이야기인 것이 저는 그래도 제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간단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